보시죠. 예, 저런 고퀄리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정봉주의 품격시대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시사방송 아니고요. 정치방송 아니고 교양정보방송입니다. 근데 이제 1년 전 생각해 보시면요. 막 촛불을 들기 시작할 때 과연 이 촛불이 오랫동안 갈까? 정말 이 박근혜 정권을 끝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노정되는 문제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길까? 그런데 1년 돌이켜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사건의 중심에서 나라를 구하신 애국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애국자 1호 최민희 의원님 잘 차려주셨습니다. 자, 요즘 연예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가수도 아닌데 유행어를 갖고 있어요. 애국자 2호 악마 기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주진우 기자 소개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오늘 애국자 반열에 올랐으니까요. 돌아가시면 네, 더 어디요? 열심히 애국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국립묘지에 묻히게 돼 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그거보다 오늘 이 똑같은 단어를 국회에서 쓰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웃은 거예요.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예. 국정원장 만난 적 있냐 그랬더니 애국 운운하면서 뭐 얘기한 게 있어서 그래서 웃으신 거예요? 네. 예. 최민희 의원님은 우리가 오늘 이제 다스, BBK, MB 구속 이 얘기를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은 잘 모르신대요 그거를.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MBC 얘기하고 가겠다고. 네. MBC 얘기도 궁금하시죠? 예. 근데 그런 소문이 돌던데 최민희 의원이 MBC 사장으로 간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훅 들어오세요? 청기 누설이죠. 예.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분께서 하세요. 왜 그래? 너무 말이 안 돼서 청기에 속해요. 자, 주진우 기자님, 네. 몇 달 됐죠? 그 다스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네. 저하고 통하면서 네. 다 잡았다 이제. 네. 아. 사실은 이명박과 그리고 다스와 BBK는 꼭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그 깊숙하게 개입하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정봉주 의원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1년 징역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저는 선거 날만 되면 가슴이 그렇게 아파요. 이분은 선거권이 없거든요. 투표권이 없는데 투표장에 가요. 그래서 가서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고 그냥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막 여기 왔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동생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저렇게 투표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선거판에 나가고 싶어하고 하는데 이렇게 발을 10년 동안 묶여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예. 사실 BBK나 다스나 그게 그분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밉다고 정봉주를 감옥에 보냈죠. 아니, 그러면 이제 다스가 그분 거인 게 밝혀지는 순간 우리 봉도사도 해금. 네, 그래야죠. 근데 그 밝혀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스는 그분 거였어요, 원래부터. 네. 근데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BBK가 그분 거다. 다스가 그분 거다 이 얘기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주진우하고 친하게 놀아서 데릴 것 같아요. 주진우하고 친하게 놀지 마라. 사실 나는 꼼수다가 그렇게 그 국민들한테 큰 인기와 반향이 없었으면 정봉주 의원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정권 1년차, 이명박 정부 1년차 BBK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유죄를 받았어요. 저도 정권 1년차에서는 유죄를 받았었는데 계속 주 기자님 마이크 좀 이렇게 잘 대주세요. 네, 방송에 제가 서툴러가지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차츰 저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근데
정봉주 의원은 제일 먼저 선봉장이어가지고 맨 앞에서 외쳐서 제일 먼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제일 먼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꼼수다가 그 영향력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감옥에 갔었죠. 제가 감옥 안 갔으면 그 수준이 정청래 수준 될 뻔했어요. 의원님이 예. 감옥 가가지고 좀 낮은 거죠, 그렇죠. 낮은 게 이 모양이에요. 정봉주 의원이 그 저렇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멋대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속은 또 꽉 차고요. 정이 많습니다. 사람은 좀 약간 경박하세요. 근데 정도 많고요. 뭐 밉지 않아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공도 깊습니다. 지금 겹치기 출연하고 있는데 예. 여기 아니 제가 내곡동 지적해갖고 내공도 깊어요. 네, 참 저런 걸 보면 그런데 좀 저는 방송에 가끔 라디오로는 그 전화 연결로 왔는데 처음 왔는데 되게 품격이 있네요.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처음 나와요? 네, 미안 눈이 몰아보니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주진우 기자님. 네. 그런데 우리가 다스 도곡동, 다스 BBK로 연결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찌 보면 MB 스스로 네. 무덤을 판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140억 욕심내다가 사실 다스, BBK 모든 내곡동 땅이 다 검찰 수사와 특검과 더불어 또 한 번의 특검을 통해서 다 끝났습니다. BBK 특검과 내곡동 특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문제 제기한 거였어요. 네. 그런데 2011년 2월입니다. 갑자기 죽어있던 다스가 살아나서 140억 김경준이 빼돌렸던 스위스 계좌에 숨어있는 140억을 다스로 뺏어가면서 이 죽었던 BBK와 다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전에 요 얘기를 할게요. 이 돈이 왜 의미가 있냐면 주가 조작했고 피해를 본 분들이 한 300억 정도, 500억 정도 피해를 본 분들이 미 법원에다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그럼 미 법원에서 이분들한테 돈 돌려주세요. 판결이 나요. 그 당시에 다스도 김경준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똑같이 소송을 해요. 하지만 다스는한테 돈을 돌려주면 안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이 돈을 달라 그런 사람들은 옵션을 벤쳤어. 근데 이쪽에 돈을 주지 않고 느닷없이 돈 안 줘도 된다는 다스의 2011년 2월에 돈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그렇게 앉아서 졸다가 이게 뭐지? 그때부터 이제 주진우 기자의 악마 같은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 추적을 했죠. 네. 그 전에도 계속 저 정봉주 의원하고 저하고 계속 다스와 BBK, 특별히 이명박이 전 너무 좋아요. 그냥 자다가도 이명박 소리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이명박 방송에서 이명박 얘기하면 해피해요. 네, 요새는 검색어에 이명박이 나오고 네이버에 이명박 얘기는 꼭꼭 숨겨 있었는데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도 떴어요. 우리가 네. 품격 시대에서 이명박 주절한다니까 검색어 떴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도 왔는데 그래서 140억이 움직이면 벌떡 일어났죠. 이분의 돈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못하는 이분의 열정. 이게 다시 그래요. 우리가 이명박을 불러올 수 있겠구나 하고 뒤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스한테 가서 그 경주에 가서 그리고 이명박 주변 사람들 운전기사 비서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시도 안 먹혔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갔는데도 검찰 담당에도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촛불이 일고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우리 역사가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면서 우리 각하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명박에 저기도 대한 남았어요. 앞뒤가 똑같은 누구? 우병우. 우병우 같은 애는 잔챙이고 송사리예요. 걔는 그냥 지나가다 가고 어디 각하한테 미안해요. 네, 불충이야 불충. 예, 미안해요. 네. 그런데 이 박근혜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이명박만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을 이렇게 다시 물어보러 갔는데 왜 그래? 최민희 의원님 오늘 방청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MBC가 그때 다스 보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MBC.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가서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는데. 5월 9일 이후에 자료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하고 그리고 틈이 조금 생겼어요. 그 2011년 돈이 갑자기 그 다스로 가고 그 당시 현대타이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회사에 다니던 한국타이어에 다니던 이시영 씨 아들이 예. 갑자기 그분은 그 한국타이어에 정만 두었지 가지 않고 저기 논현동 PC방에서 예. PC방에서 PC 게임을 하고 그리고 또 LA 거기서. 네, 뭐 또 뭘 하고 또 예. 삼성동 집에서 다른 잘못된 예. 일 네, 그런 일을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다급해져서 이제 다스로 이제 투입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시영 친정 체제를 구축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자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틈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가졌던 자료들, 그때 받았던 정보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져서 제가 이제 모으고 모아서 패키지가 완성이 됐었어요. 자, 주 기자님 그러면은 이게 정권 교체가 되니까 네. 이명박 그 MB 입장에서 이렇게 빨리 정권이 무너져?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유지가 되면서 내가 5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있었는데 이거 위험하다. 네. 다스도 위험할 수 있겠다 하면서 바로 친정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시영 씨가 가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는 네네. 사람들. 여기에서 균열이 나면서 세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하나씩 둘씩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갑자기 무너져서 예. 이명박 대통령 그 내곡동으로 못 가고 저기 논현동 사저에서 회의를 했어요. 다스 임직원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야, 김재정이 죽었을 때 이 소득세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하고 이거 너무 어려웠는데 재산 관리가 안 되는데 이상은 자기 큰형이 죽으면 지금 다스 회장입니다. 죽으면 더 어려워지겠구나. 더 어려워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참모는 차라리 우리가 그 자수해서 다스 찾자 이렇게 해서 예. 계속해서 이제 차라리 양심 고백을 하자 거기까지 또 왔었어요. 근데 자, 지금 다스의 주식은 네. 실질적으로 이명박이나 이시영 씨한테 1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청계재단에 5%가 있을 뿐 이상은. 그 이시영과 이명박한테는 하나도 없고요. 이상은이 최대 주지고 그다음에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 씨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의 옛날 오래된 친구 김창대 씨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상속세를 20%를 못 내니까. 네,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에 내고 그 20%를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어서 아하. 이명박은 전혀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경제부 꺼내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정부를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 가려고요? 뭐 그런 야심이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 지분 구조나 이 재산 구조를 어떻게 맞추지를 못해서 워낙 다스가 큰 회사예요. 커졌잖아요,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2007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이 돼서는 거의 300%씩 성장해요. 회사가. 그렇죠. 300%씩 성장을 합니다. 1999년, 네. 2000년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곡동 땅을 판 돈 190억이 다스로 들어가잖아요. 다스에서 그게 그대로 BBK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당시 190억은 다스의 4년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회사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매출액만 한번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할 얘기가 너무 없어. 해보세요. 2조. 2조 7,5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것도 좀 틀리게 하네. 2조 7,500억인데 2조만 하면. 아니 여기서 도움이고 제가 그렇죠. 뒤에 치. 그렇게 네. 2조 7,500억 연 매출이. 올해. 올해. 네. 야, 그게 그때 우리가 처음 다스 들여다봤을 땐 1,000억이 안 됐었잖아요. 1,000억대였죠.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했죠. 2002년 서울시장 한 4년 동안 컸고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자기 대통령 시절에 폭발적으로 그때는 원자 폭탄 실험했으면 이제 수소 폭탄 실험으로. 네. 회사가 300%씩 성장하는 거는 그것도 제조업체가 이거는 뭐 찾아보기 어려운 문제죠. 야, 2조 7천억이 됐어요, 지금. 네. 많이 컸네, MB. 네,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네. 다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감행해가지고요. 예.
13개 군데 공장과 그 투자처가 있는데요. 그걸 따져보면 자산 가치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다스 하나에서. 그럼 그 진짜 그 이상은 형이 네. 돌아가시게 되면 네. 정말 이게 지금도 그 김재정 씨의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원래는 자기 거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뭐.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안 됐죠. 이상은 형까지 하게 되면 진짜 주식 정리가 안 되네 이제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이 주식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이 단초가 남아 있었던 거죠. 정리를 못하고. 지금 한 5개 정도의 이제 그 유령 회사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다스 주위에. 다스 주위에 그 다스 관계사가 80개 정도 되는데 예. 뭐 5개 정도는 이명박과 이시영 거라고 그냥 거의 95% 100%. 네, 추정할 수 있고요. 거기 80개 군데 중에서도 지금 이명박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다 쓰면 재미없으니까. 다 쓰? 네. 다 쓰면. 그래서 다 쓰지는 않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 포항 주변에 다스의 땅 그리고 이명박의 땅으로 의심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된 곳 중에 그 곳도 그 찾아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다스 공장이 투자했었는데 그 얼마 전에 뭐 중국 공장의 사장이 이시영이었다, 뭐 해외 법인의 사장이 이시영이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 수상한 돈 흐름도 따져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네. 다스 수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지난번에 다 끝난 BBK 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때는 주가 조작을 조사했던 거고 지금은 다스의 소유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네,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죠? 네,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근데 여기 대본 있는데 대본 왜 하나도 안 해요? 저분이 원래 그러세요. 아, 대본이 있어요? 네. 대본 있어요. 오, 그래서- 그래서 모르겠는데 대본이. 대본대로 하면 제가 할 말이 좀 있었어요. 해보세요. MBC 얘기를 왜냐면 지금 다스는 이게 MBC가 제대로 보도했으면 다스는 미리 잡았죠. 그쵸. MBC 사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MBC 사건? 고영주 예. 사건? 예. MBC 너무 방대해서요. 예? 아니 그런데 그 박문진 이사 두 분이 선임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김장겸은 해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갖춰졌다고 아니, 볼 수 있죠. 고용주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부터 얘기해 주세요. MBC 궁금해요. 네, 지금 MBC는요, 그 MBC 사장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물 만난 거 같아요. 참고로 여기 최민희 의원은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효성 그분이 가 계신데 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부위원장이었어요. 차관급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전에는 계속 언론운동을 꾸준히 하셨기 네, 때문에 이제 전공 분야라서요. 그리고 여기 말지 1호 기자 그 마서의 기관지 있죠 말지? 말지 1호 기자 제가 말지 3호 기자 2호 기자 누군지 아세요? 최민희 의원의 남편 둘이서 기사 쓰라니까 저리 가갖고 데이트했어요. 우리가 데이트를 했죠. 우리 집사람 와 있어요. 어머, 어떡해. 조심하세요. 죄송해요. 30년 전 얘기여가지고. 네. 예. 자, 그래서 이쪽 MBC 구조, KBS 구조를 제일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MBC는 MB 얘기하다가 갑자기 MBC로 갔어요. 아, 둘이 똑같아. 거기서 오기야. 네. 예. 그래서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감독기관입니다. 그래서 박문진은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9명의 이사의 비율이 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권 세력 쪽, 그러니까 여당 쪽이 6명, 그리고 야당 쪽이 3명, 이렇게 6대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무조건 여당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근데 이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대에 진짜 방송 장악으로 공영방송이 피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 잘하는 PD 기자들은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하는 분이 없으시고요. MBC 같은 경우는 최승호 PD를 비롯해서 진짜 PD 저널리즘을 만들었던 분들이 다 해고됐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런 그 방송 장악의 피폐함 속에서도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정권 교체가 되면 좀 양심이 있는 분들이면 알아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 나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MBC 박문진 이사 두 분, 한 분은 유희선 이사님 먼저 그만뒀고 그다음에 일주일쯤 전에 김원배 이사님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다음에 다른 한 분은 뭐 대내외적인 압박이 있었다 이러면서 메일을 보내고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 대내외적인 압박은 노조의 압박이었다. 노조와 해직자들의 압박입니다. 예, 그만뒀어요. 그러면 두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메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자리는 과거에 구 여권이 지명한 자리예요. 근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여권에서 지명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두 명을 방통위가 지명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김경환 교수는 오랫동안 이제 언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분이고 이진순 이사는 민원연 정책위원 하고 계시고요. 예. 네, 아주 진보적이고 똑똑한 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네. 방통위에서 해임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해도 방통위가- 이사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해임은 이제 절차가 그 박문진 이사들이 이사장을 거부하는, 예. 이사장을 해촉하는 결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사장은 그만둡니다. 근데 이사 자격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 자격은 이분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그래갖고 국감에서 이제 저희가 그걸 밝혀낸 오늘도 그랬어요. 문재인 정책대로 갔으면 공산주의 적화됐을 거예요. 적화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상한 신념의 강자여서 그 건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민형사상 고발을 하셨습니다. 예.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민사는 진행이 돼서 1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기셔서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형사건은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이분은 그 재판 중에도 당당하게 아니, 문재인은 그 얘기 말고 공산주의자. 언제 해임시키냐고요 고용주의 사장을. 11월 2일인가요? 11월 초에 지금 박문진 그 이사회가 잡혀 있습니다. 1일인가 2일 날 잡혀 네, 있죠. 2일로 알고 있는데 잡혀 있습니다. 그때 해고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해촉하고. 그 박문진에 해촉을 하고 네. 이사로 남아 있어서 이제 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예. 네. 자, 그럼 이 박문진에서 김장겸 사장에 대한 그 해임 언제 하나요? 그 해임 결의안을 이제 의논해서 올려야 되겠죠. 그 절차가 필요하니까. 급해 죽겠는데 국민들은 빨리 올려야죠. 아, 그 지금 네. 우리가 해임시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구성원들이 네. 김장겸 사장을 해임시켜야지, 김장겸 퇴진하라 해야지, MBC가 정상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파업때 주진우 기자 가서 7분 20초인가요? 네. 그 격려 방문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네. 왜 다스를 나 혼자 취재해야 되냐고. 네. 여기 좋은 기자들이 같이 해야지. 그 얘기했는데 김성주만 나와가지고 좋은 왜 얘기죠. 가서 김성주 욕을 해요? 아니 저는 평생 이명박 얘기만 하는데 잠시 한눈판 사이에 7분 몇 초 동안 그것도 잠시 한마디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네. 흥분해갖고 김성주한테 김성주가 좀 잘생겼으니까 평상시에 감정이 있었나 봐요. 무슨 아니 그런- 주진우 그러면 기자가 더 섹시하죠. 내가 여기 못생겼다고 안 그랬어요? 왜 사람을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이명박 정권에서 특별히 뭐 승승장구했으니까. 예, 황태자처럼 그 이게 그리고 관리를 받았던 주 기자님, 사람이어서 얘기했던 MBC 얘기 거예요. 나왔으니까 건순표 기자는 왜 또 훌륭하다 그랬어요? 아니 훌륭한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건순표 쫓겨나고. 예,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MBC에는 좋은 기자들도 많고 정말 좋은 PD들도 많고 거기는 작가들도 훌륭했어요. MBC가 네, PD 수첩 작가들 등 평상시에 예. 그 옛날 그 정상에 있었던 MBC는 굉장히 훌륭한 방송국이었고 모든 그 작가 PD 그 직원들 그 비정규직인 작가까지도 훌륭했었는데 그 기자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권순표 기자가 앵커 자리에 있었어요. 주말 그런데- 앵커. 네, 주말 네. 앵커였는데 자기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파업에 나섰는데 마이크를 잡을 수 없다고 마이크를 놓고 그 파업의 대열에 참여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들은 다 마이크를 뺏겼고요. 그 한직으로 쫓겨났고 스케이트장 관리직으로 쫓겨났는데 그중에 몇 명은 그 틈을 타서 마이크를 독점하면서 자기네들의 힘을 키우고 자기네들 돈벌이에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그중에 한 여러 분이 대 있었죠. 김성주였다. 네, 그렇죠. 근데 김성주 얘기만 돌던데. 아니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한 달, 2달 정도 계속 이명박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이명박 얘기하면 그냥 그 소기의 경익이었고 벽에다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아무도 저만 들어줬어요. 저만. 그렇죠. 들어주는 사람 몇 명만밖에 없었고 저는 제 얘기는 아무데도 안 들어줬어요. 책 내고 노래 나오고 뮤직비디오 나오고 그런 것도 했어요? 네,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몰랐죠. 네, 미안해. 무지하게 많이 했네. 그럼 많이 했는데 아무데도 이렇게 안 써줘요. 책 나온 거 모르셨죠? 책 나온 건 알았어요. 알았죠. 근데 워낙 박근혜한테 꽂혀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좀 시간이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명박 얘기는 아무데도 안 받아주고 특별히 포털 네이버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수지 네. 뭐지 저수지 저수지 게임. 게임. 거기 저 출연했는데 출연료 안 줘요? 저도 못 받았어요. 저 뒷모습이 몇 번 나왔다고. 네, 저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조금 그 가서 말이 좀 거칠었죠. 거칠었니? 아니요, 잘했어요. 뭐 자, 그걸 가지고 했죠. 김장겸 그러면 그 네, 구성원들 요구대로 언제쯤 그 해임 결의안을 그러니까 이제 있을 이사들이 때 올리는데 해결되잖아요. 이게 급하긴 해요. 급해요. 예. 그런데 누가 그랬잖아요. 바늘 허리 깨어 못 쓰니까 귀에다가 지금 꽂았거든요. 실을 바늘 귀에 예.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꽂았으니까 매듭을 지어서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완성하는 게 남은 거라서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잘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멀지 않았다. 다스로 갑니다. 주준호 기자님. 네. 그래서 서류를 다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이미 보도는 했는데 네, 지금도 저는 그 잘 안 믿는 게 청와대에서 다스 140억을 찾기 위한 대책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스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다스에 보냈어요. 자, LA 총영사가 서류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내고 청와대에서 다스로 보냈어요. 그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공개했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스 업무를 맡았던 BBK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만들었다. 오호. 내가 이 서류를 만들었고 내가 이 그 지시를 했으며 그리고 내가 담당자였다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140억에 관한 얘기는 140억 그러니까 140억을 사기업한테 뺏어오기 위해서 청와대 공권력과 청와대와 검찰과 외교부가 움직여서 돈을 뺏어왔다. 여기까지는 인정이 됐어요. 이거는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정확하게 심플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궁금한 점이 그때 그 미 법원의 네. 판사가 콜린스 판사가 네. 스위스 은행에 있는 김경준의 재산을 동결시킨다. 네. 그리고 이 돈은 아무도 뺄 수 없게 동결시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2월 달에 이 돈 140억이 다스로 가니까 콜린스 판사가 막 화를 내면서 네. 미 검찰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네. 6개월 시간을 주겠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라. 네. 그리고 시간이 됐어요, 6개월이. 근데 그런- 콜린스 판사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렇죠.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때. 검찰도 조사를 하다가 스톱했고요. 콜린스 판사도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판사가 바뀌었어요. 다른 판사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그 다스 140억에 대해서는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다스 관계자한테 이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자기네들이 풀 수도 없었고 예. LA 총영사가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MB가 이명박이 직접 미국에 가서 풀었습니다. 부시맨하고. 아니 그럼 정상회담 때 그런 것도 같이 풀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얘기했으니까 부시 대통령하고 둘이 얘기했으니까 그거 부시인가요 그때가? 부시인지 오바마인지 지금 오바마네 오바마. 네. 근데 오바마한테 직접 얘기했는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돈을 가져올 때 140억을 가져올 때 이
동결된 계좌지 않습니까? 그 동결은 그 스위스에 있는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미국 연방 법원에서 연방 정부한테 요청하고 스위스 정부한테 요청하고 스위스 은행한테 요청해서 이게 동결됐어요. 이걸 풀려면 다시 스위스 은행에서 스위스 정부, 연방 정부, 연방 법원 이렇게 사각이 이렇게 용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어려운 문제가 다스와 LA 총영사라는 김재수하고는 풀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고 미국에 직접 가서 이 돈을 가져오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그건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빈 방문이거나 뭐가 공적인 방문 중에 사적인 일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세요. 최민희 의원님. 네. 기분 나빠. 최민희 의원님. 근데 우리가 지금 저게 이제 2011년 2월에 돈이 들어왔으면 네. 저 작업이 2010년쯤에 됐을 거거든요. 2009년, 2010년. 2009년, 10년 계속 이때 됐으면 그때 우리 국민들이 2008년도에 촛불을 들은 게 FTA를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했는데 FTA에 대해서 점점 개정이 되면서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예, 그 중에서도 소고기 협상 관련하여 예, 자동차 철강도 지금 뭐 우리가 FTA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2015년까지 그렇죠. 수출이 늘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촛불 집회가 막 타오르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예,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조건이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 딜하던 내용보다 대폭 후퇴한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게 30개월 기준도 무너졌고, 예. 그리고 기업 노무현 대통령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려고 했는데 하기로 MB 나중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엔 30개월이 아니었어요. 쟁점이 23개월. 예, 그런데 23개월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30개월 기준조차 못 지키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소고기가 한 명의 소가 광우병에 걸리면 무조건 수입이 중단되도록 참여정부가 협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조항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점점 FTA도 여러 조항이 불리하게 되니까 네.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저렇게 후퇴하는구나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소문이 돌고 무엇 때문인가 의심을 많이 했죠. 이명박 정부를. 근데 그게 오늘 들어보니 주 기자님 이렇게 연관이 될까요? 이게 뭐 국가를 팔아서 그럼 자기 돈 140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추정이 된다면. 네, 저는 취재 결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140억뿐만이 아니라 예. 더 많은 큰 딜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FTA의 최대 수혜주, 한미 FTA의 최대 수혜주는 자동차인데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주였어요. 다스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300% 성장이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그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권에서. 근데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그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스 내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그냥 권력 사유화의 현장인 거네요. 네, 명확한 140억은 액수는 작습니다. MB한테는 저희한테는 큰 돈이지만 MB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한 전형적인 국정 남용, 그 국정농단, 그다음 직권 남용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다스 140억, 190억이 왜 중요하냐면 BBK에서 투자를 받아갖고 이후에 이제 주가 조작이 시작하는데 첫 종잣돈이 이 BBK 다스 돈이에요. 그러니까 BBK가 5억짜리 회사가 은행에서 이제 일부 융자 받고 돈을 모아야 되는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뭉칫 돈을 넣은 게 다스 190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박이 넣었죠. 그걸 넣은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자산이 많으니 이렇게 현금이 많으니 당신들도 투자하셔 하면서 여러 회사에서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투자해달라고 해갖고 그게 600억 정도 투자금을 받아요. 그렇게 투자금을 받으니까 일부 개미들이 여기 돈이 모이기 시작하네.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네. 뭐 마프 펀드에서 들어오네. 어디서 들어오네. 다 이게 페이퍼 컴퍼니로 주가 조작하려고 돈을 모은 거거든요. 자기 돈 나갔다 놓고
이러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때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시작이 다스의 돈이 BBK에 들어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돈이 들어간 게 그냥 다스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BBK 뭐 이명박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다스의 돈이 들어가면서 주가 조작의 이 거대한 대화 드라마가 시작됐다. BBK 사건은 그냥 뭐 회사가 뭘 하다가 잘 안 돼서 안 된 사건이 아니라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였어요. 그래서 사기를 치려고 처음 만든 회사였습니다. 아예 첫 사업부터 사기였고요. 처음에 돈을 모은 것 자체가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시작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사악하고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의 시드머니가 140억. 네. 네. 그러면 김경주는 그 사기 방법을 아니 김경주는 애고요. 애들이에요. 그 행동. 30대 중반에 그냥 애고요. 걔는 기술자? 그냥 기술자도 아니고 그냥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검은 머리 외국인 하나 세워놓고 이거는 이제 김경준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BBK가 이명박 할 때 B, 김백준일 때 백B, 그 다음에 K는 김경준. 이렇게 세 명 이름. 김백준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청와대 이명박 시절에 총무 비서관. 돈을 만지는 사람. 그분도 관여돼 있지 않나요? 140억 돌려받을 때? 제일 많이 관여돼 있죠. 김백주는 그 금고직이었고요. 금고직이었는데 김백주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BBK에서 금고직이었어요. 거기에서도 거의 모든 돈은 김백준의 도장을 찍어야 도장을 받아야 돈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자꾸 이명박과 검찰은 자꾸 이명박하고 관련 없고 김경준 거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 돈을 모은 사람도 이명박이고 그 회사에 광고를 한 사람도 이명박이고 내 회사라고 명함을 파고 주변에 선전한 사람도 이명박이고 가운데 동영상에 나와서 얘기한 것도 이명박이고 그리고 돈을 쓰고 나가고 이 부분도 관여한 사람도 이명박이에요. 그런데 이명박하고 BBK하고 관련이 없다고 검찰은 계속 이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 다스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거시기 때문에 다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김재수 그 LA 총영사거든요. LA 총영사는 LA 영사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대사는 그 워싱턴에 있습니다. 주미 대사는 워싱턴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데가 LA니까 LA 총영사가 김재수인데 김재수 씨는 변호사예요.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MB 캠프에서 근무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LA 총영사로 발령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김경준 돈을 찾아와야 하니까 미국에서 재판이 LA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콜린스 판사하고. 그래서 자기 돈 때문에 김재수라고 하는 변호사를 총영사로 발령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를 철저하게 자기 돈 찾는 데다가 쓴 거예요. 국가 권력을. 제가 그 기사에 공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김재수가 LA 총영사가 다스 회의에 그 140억을 돌려받는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회의록에 남겨놔 있어요. 자기 이름을 여러 번. 이게 이명박 정부였고요. 이게 나라였어요. 한숨 쉬지 마세요. 저는 2007년에 저 얘기했다가 지금 행복한 게요. 저 얘기해도 감옥 안 가잖아요. 이제 2007년 저 얘기했더니 볶음 만들고 오래요. 1년 동안. 그럼 잠깐 KBS 얘기를 좀. 아니 훌륭해요. 근데 시간 얼마 안 남았죠? KBS도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KBS의 경우는 좋아요. 해요. 예,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보셨잖아요. 언론 보도에서 고대영 전 보도국장이 근데 주진우 기자 표정이 국정원으로부터 이 여자는 어디서 와갖고 자기 얘기만 하나 그러죠. 이 여자나? This girl. 네. 그 국정원 직원에게 200만 원 받고 그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그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야마의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인호 KBS 이사장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면 고대영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200만 원? 네, 200만 원 받은 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분 말을 들으세요. 그분 말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 그분대로
이제 살아남으셔야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가 품격 시대에 KBS 해직 기자 뉴스타파 한 분이 어제 그 여기 출연하셨었거든요. 근데 고대용 200만 원 얘기하면서 창피해 죽겠대요. 그렇죠.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그 기자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잖아요. 예. 봉투. 네, 돈을 줬습니다. 아니 근데 고대용의 그때- 200만 원은 좀 네. 달라요. 그거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200만 원 좀 받았겠어요? 저는 약간 상습적으로. 근데 고대용 기자는 받았을 것 같아요. 보도본부장은. 처음에 이렇게 딱 봤는데 예, 딱 주면 이렇게 세 보고 다음엔 조금 더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선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참 발이 넓으세요. 주 기자님, 네, 이인규 중수부장 잘 아시잖아요. 네, 캐릭터를, 네, 수사 상태를, 네, 수사 형태를. 좀 알아요 그분. 예, 이쯤 수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수사하고 있겠죠. 배당 됐죠. 지금 이인규는 죄송합니다. 이인규는 지금 도망갔어요. 이인규는 행방 예, 윤석열. 미국으로 죄송합니다. 도망갔어요. 예. 아직 안 가지 않았나요? 이인규는 도망갔고요. 도망가서 홍만평 지금 구속돼 있고 나왔나요? 홍만평 구속돼 있죠. 구속돼 있죠. 네. 우병우는 우병우는 그냥 우병우는 수사 있어요. 중. 덜덜 떨고 살고 있고요. 네, 출국 금지됐죠. 우병우는 그 추명호 국장 수사를 조금만 진행되면 우병우는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윤석열 중앙지검장 잘 아시죠? 네, 좀 배당했죠. 네, 다스 사건. 네. 사실 그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관련돼서 오늘 고영태가 그 보석으로 풀려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고영태를 수사했던 첨수부에서 지금 그 이명박 그 사건을 배당했는데 그 사실은 그 부서가 이영렬 그러니까 우병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병우의 앞잡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우병우하고 이경렬하고 코드를 잘 맞췄던 그러니까 고영태가 여러 최순실에 대한 제보를 했는데 제보를 망가뜨리고 고영태를 잡아갔으니까. 예. 근데 그런 분한테 배당됐는데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전직 국가원수예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어서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서 수사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네, 이 140억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 국가원수의 수사를 착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안에 행간의 의미는 네. 이미 결정적 증거와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어허. 이미 결정적인 증거와 결정적인 증인은 제가 다 줬어요. 아니 근데요 아예 우리 주진우 기자가 네.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특별하게 특별조사관 이런 걸로 들어가면 아니 그건 어렵고요. 그거 하면요. 아니 근데 그건 그거- 어려운데 그거 하면 양복 입고 다녀야 되니까 싫어요 그런 네. 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수사는 어려운 수사가 아니어서요. 제가 만약에 특별수사관이라면 일주일 안에 구속시킬 수 있어요. 자, 주진우 기자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자, 다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주가 조작했던 BBK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네. 근데 이것이 과연 공소시효도 다 끝났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네.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자, 140억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40억은 공소시효도 남았고요. 직권남용도 명확하고요. 거기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 돈을 찾았다? 네. 거기에서 일단 이명박은 발목이 잡히고요. 거기서 다스의 내부를 다스가 누구 건지를 실체를 규명해야 돼요. 왜 국가 권력이 다스를 위해서 이렇게 그 충성했는지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으로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규명이 되면 BBK? 당연히 구속이고요. 예. 거기다가 그 다스의 불투명한 돈 거래가 있어요. 이시영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함부로 이렇게 던졌고 그때는 예. 권력이 있었고 자기네들이 절대 그 바뀌지 않는 무한한 권력인 줄 알고 그냥 막 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해외 도피, 그 다음에 탈세, 탈루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해외 도피에
계좌 이런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걸리고요. 아. 그리고 BBK 이제 주가 조작까지 넘어가겠죠. 그리고 몇 가지 부분이 더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롯데월드를 그렇죠. 이 활주로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삼성과의 특별한 커넥션이 있습니다. 다스를 뒤져보면 다스를 뒤져보고 몇몇 은행권과의 거래, 농협과 신한은행과의 거래를 보면 신한은행도 심플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 끝났네. 할 얘기. 자, 3억을 대통령 당선 3일 전에 라응찬 신한은행 회장이 이상득한테 혹은 이명박한테 이렇게 보낸 게 검찰에 잡혀 있어요. 어허. 잡혀 있는데 다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은 수사를 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사람만 처벌을 했어요. 검찰이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50억 비자금이 그 신한회장에서 신한은행에서 이명박 주변으로 갔다는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사 안 하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수상한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사건으로 예. 수상한 거래를 지웠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수사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까 삼성, 롯데 그리고 은행권 이런 걸 따져보면 이명박의 다스에서부터 이제 그건 사건의 시작일 시작입니다. 뿐이다. 140억에서 시작돼서 다스로 넘어갔다, BBK로 넘어갔다. 그리고 각종 돈 거래에서 이명박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청객 여러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요, 우리가 호칭을 MB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진우 기자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답변하면 됩니다. 누구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시죠. 아니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도 몰라요. 되는 나 거예요? 감옥 가기 싫어요. 우리 방송- 집사람 울어요. 방송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의원님이 벌써 다 시켰잖아 MB라고. 이게 뭔지 알아요? 시리아 방송되고 하세요. 아니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세요. 그 주진우 기자가 시작한 거니까. 아니 저는 시작해서도 부끄러워서 예, 물어보세요. 얼른. 시간 없어요. 끝났어요. 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최민희 의원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좋아하지 말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여러분 품격시대 1주년. 여러분들 촛불을 든 덕택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교양, 정보방송, 그리고 다스 주인 찾고 그분을 보내고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주진우 기자님, 최민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있어요. 음악 듣고 가. 끝났어. 아이고 명훈 같은 애는 잔챙이고 송사리예요. 걔는 그냥 지나가다 가고 어디 각하한테 미안해요. 네 불충이야 불충. 예, 미안해요. 네. 그런데 이 박근혜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이명박만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을 이렇게 다시 물어보러 갔는데 왜 그래? 최민희 의원님, 오늘 방청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MBC가 그때 다스 보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MBC야, MBC.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가서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는데. 5월 9일 이후에 자료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하고 그리고 틈이 조금 생겼어요. 그 2011년 돈이 갑자기 그 다스로 가고 그 당시 현대타이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회사에 다니던 한국타이어에 다니던 이시영 씨 아들이 예. 갑자기 그분은 그 한국타이어에 정만 두었지 가지 않고 저기 논현동 PC방에서 예. PC방에서 PC 게임을 하고 그 또 LA 거기서. 네, 뭐 또 뭘 하고 또 예. 삼성동 집에서 다른 잘못된 일 예. 그런 일을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다급해져서 이제 다스로 이제 투입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시영 친정 체제를 구축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자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틈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가졌던 자료들, 그때 받았던 정보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져서 제가 이제 모으고 모아서 패키지가 완성이 됐었어요. 자, 주 기자님, 그러면은 이게 정권 교체가 되니까 네. 이명박 그 MB 입장에서 이렇게 빨리 정권이 무너져?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유지가 되면서 내가 5년 동안 호의호식하고 있었는데 이거 위험하다. 네. 다스도 위험할 수 있겠다 하면서 바로
친정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시영 씨가 가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는 네네. 사람들. 여기에서 균열이 나면서 새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오. 하나씩 두씩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갑자기 무너져서 예. 이명박 대통령 그 내곡동으로 못 가고 저기 논현동 사저에서 회의를 했어요. 다스 임직원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야, 김재정이 죽었을 때 이 소득세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하고 이거 너무 어려웠는데 재산 관리가 안 되는데 이상은 자기 큰형이 죽으면 지금 다스 회장입니다. 죽으면 더 어려워지겠구나. 더 어려워져.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참모는 차라리 우리가 그 자수해서 다스 찾자 이렇게 해서 예. 이 계속해서 이제 차라리 양심 고백을 하자 거기까지 또 왔었어요. 근데 자, 지금 다스의 주식은 네. 실질적으로 이명박이나 이시영 씨한테 1도 없잖아요. 보시죠. 예, 저런 고퀄리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정봉주의 품격시대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시사방송 아니고요. 정치방송 아니고 교양정보방송입니다. 근데 이제 1년 전 생각해 보시면요. 막 촛불을 들기 시작할 때 과연 이 촛불이 오랫동안 갈까? 정말 이 박근혜 정권을 끝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노정되는 문제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길까? 그런데 1년 돌이켜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사건의 중심에서 나라를 구하신 애국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애국자 1호 최민희 의원님 자리 차려주셨습니다. 자, 요즘 연예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가수도 아닌데 유행어를 갖고 있어요. 애국자 2호 악마 기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주진우 기자 소개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오늘 애국자 반열에 올랐으니까요. 돌아가시면 네, 더 어디죠? 열심히 애국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국립묘지에 묻히게 돼 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그거보다 오늘 이 똑같은 단어를 국회에서 쓰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웃은 거예요.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예. 국정원장 만난 적 있냐 그랬더니 애국 운운하면서 뭐 얘기한 게 있어서 그래서 웃으신 거예요? 네. 예. 최민희 의원님은 우리가 오늘 이제 다스, BBK, MB 구속 이 얘기를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은 잘 모르신대요, 그거를.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MBC 얘기하고 가겠다고. 네. MBC 얘기도 궁금하시죠? 예. 근데 그런 소문이 돌던데 최민희 의원이 MBC 사장으로 간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훅 들어오세요? 청긴 누설이죠. 예.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분께서 하세요. 왜 그래? 너무 말이 안 돼서 청기에 속해요. 자, 주진우 기자님, 네. 몇 달 됐죠? 그 다스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네. 저하고 통하면서 네. 다 잡았다 이제. 네. 아. 사실은 이명박과 그리고 다스와 BBK는 꼭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그 깊숙하게 개입하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정봉주 의원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1년 징역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스 도곡동, 다스 BBK로 연결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찌 보면 MB 스스로 네. 무덤을 판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140억 욕심내다가 사실 다스, BBK 모든 내곡동 땅이 다 검찰 수사와 특검과 더불어 또 한 번의 특검을 통해서 다 끝났습니다. BBK 특검과 내곡동 특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문제 제기한 거였어요. 네. 그런데 2011년 2월입니다. 갑자기 죽어있던 다스가 살아나서 140억 김경준이 빼돌렸던 스위스 계좌에 숨어있는 140억을 다스로 뺏어가면서 이 죽었던 BBK와 다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전에 요 얘기를 할게요. 이 돈이 왜 의미가 있냐면
주가 조작했고 피해를 본 분들이 한 300억 정도, 500억 정도 피해를 본 분들이 미 법원에다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그럼 미 법원에서 이분들한테 돈 돌려주세요. 판결이 나요. 그 당시에 다스도 김경준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똑같이 소송을 해요. 하지만 다스는한테 돈을 돌려주면 안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이 돈을 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옵셔널 벤처스. 근데 이쪽에 돈을 주지 않고 느닷없이 돈 안 줘도 된다는 다스에 2011년 2월에 돈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앉아서 졸다가 이게 뭐지? 그때부터 이제 주진우 기자의 악마 같은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 추적을 했죠. 네. 그 전에도 계속 저 정봉주 의원하고 저하고 계속 다스와 BBK, 특별히 이명박이 전 너무 좋아요. 그냥 자다가도 이명박 소리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이명박 방송에서 이명박 얘기하면 해피해요. 네, 요새는 검색어에 이명박이 나오고 네이버에 이명박 얘기는 꼭꼭 숨겨 있었는데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도 떴어요. 우리가 네. 품격 시대에서 이명박 주저를 한다니까 검색어 떴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도 왔는데 그래서 140억이 움직이면 벌떡 일어났죠. 이분의 돈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못하는 이분의 열정. 이게 다시 그래요. 우리가 이명박을 불러올 수 있겠구나 하고 뒤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스한테 가서 그 경주에 가서 그리고 이명박 주변 사람들 운전기사 비서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시도 안 먹혔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갔는데도 검찰 담당에도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촛불이 일고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우리 역사가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면서 우리 각하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명박에 저기도 대한 남았어요. 앞뒤가 똑같은 누구? 우병우. 없습니다. 청계재단에 5%가 있을 뿐 이상은. 이시영과 이명박한테는 하나도 없고요. 이상은이 최대 주지고 그다음에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 씨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의 옛날 오래된 친구 김창대 씨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재정경제부. 그러니까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상속세를 20%를 못 내니까. 네, 캠콜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내고 그 20%를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어서 이명박은 전혀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경제부 꺼내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정부를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 가려고요? 그런 야심이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 지분 구조나 이 재산 구조를 어떻게 맞추지를 못해서 워낙 다스가 큰 회사예요. 커졌잖아요,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2007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이 돼서는 거의 300%씩 성장해요. 회사가. 그렇죠. 300%씩 성장을 합니다. 1999년, 네. 2000년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곡동 땅을 판 돈 190억이 다스로 들어가잖아요. 다스에서 그게 그대로 BBK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당시 190억은 다스의 4년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회사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매출액만 한번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할 얘기가 너무 없어. 해보세요. 2조. 2조 7,500억 원 정도 되는 네, 그것도 좀 틀리게 하네. 2조 7,500억인데 2조만 하면. 아니 여기서 두음이고 제가 그렇- 뒤에 했지. 그렇게 네. 2조 7,500억 연 매출이. 올해. 올해. 야, 그때 우리가 처음 다스 들여다봤을 땐 1,000억이 안 됐었잖아요. 1,000억대였죠.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했죠. 2002년 서울시장 한 4년 동안 컸고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자기 대통령 시절에 폭발적으로 그때는 원자폭탄 실험했으면 이제 수소폭탄 실험으로. 네. 회사가 300%씩 성장하는 거는 그것도 제조업체가 이거는 뭐 찾아보기 어려운 문제죠. 야, 2조 7천억이 됐어요, 지금. 네. 많이 컸네, MB. 네,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네. 다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감행해가지고 예. 13개 군데 공장과 그 투자처가 있는데요. 그걸 따져보면 자산 가치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다스 하나에서. 그럼 진짜
이상은 형이 네. 돌아가시게 되면 네. 정말 이게 지금도 그 김재정 씨의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원래는 자기 거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뭐.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안 됐죠. 이상은 형까지 하게 되면 진짜 주식 정리가 안 되네 이제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이 주식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2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저는 선거 날만 되면 가슴이 그렇게 아파요. 이분은 선거권이 없거든요. 투표권이 없는데 투표장에 가요. 그래서 가서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고 그냥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막 여기 왔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동생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저렇게 투표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선거판에 나가고 싶어하고 하는데 이렇게 발을 10년 동안 묶여놨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예. 사실 BBK나 다스나 그게 그분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밉다고 정봉주를 감옥에 보냈죠. 아니 그러면 이제 다스가 그분 거인 게 밝혀지는 순간 우리 봉도사도 해금. 네, 그래야죠. 근데 그 밝혀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스는 그분 거였어요, 원래부터. 네. 근데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BBK가 그분 거다. 다스가 그분 거다 이 얘기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주진우하고 친하게 놀아서 데릴 것 같아요. 주진우하고 친하게 놀지 마라. 사실 나는 꿈스타가 그렇게 그 국민들한테 큰 인기와 반향이 없었으면 정봉주 의원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정권 1년차, 이명박 정부 1년차 BBK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유죄를 받았어요. 저도 정권 1년차에서는 유죄를 받았었는데 계속 주 기자님 마이크 좀 이렇게 잘 대주세요. 네, 방송에 제가 서툴러가지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차츰차츰 저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근데 정봉주 의원은 제일 먼저 선봉장이어가지고 맨 앞에서 외쳐서 제일 먼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제일 먼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스타가 그 영향력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감옥에 갔었죠. 제가 감옥 안 갔으면 그 수준이 정청래 수준 될 뻔했어요. 의원님이 예. 감옥 가가지고 좀 낮은 거죠, 그렇죠. 낮은 게 이 모양이에요. 정봉주 의원이 저렇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멋대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속은 또 꽉 차고요. 정이 많습니다. 사람은 좀 약간 경박하세요. 근데 정도 많고요. 밉지 않아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공도 깊습니다. 지금 겹치기 출연하고 있는데 예. 여기 아니 제가 내곡동 지적해갖고 내공도 깊어요. 네, 참 저런 걸 보면 그런데 좀 저는 방송에 가끔 라디오로는 그 전화 연결로 왔는데 처음 왔는데 되게 품격이 있네요.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처음 나와요? 네, 미안 누님 오라버니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주진우 기자님. 네. 그런데